미술사 속 사랑꾼 연인들 하면 누가 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미술에서요? 미술에서요. 근데 뭐 예술가들도 다 사랑을 안 하는 예술가가 있을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너무 여러 사람을 사랑해서. 맞아요. 너무 자유방방. 이중섭. 아 이중섭. 오 맞다. 이중섭. 우리 그때 했잖아. 그렇죠. 이중섭 작가도 정말 유명한 사랑꾼이죠. 그러니까 네. 아니 옛날에 그런 시를 썼다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부인을 향해. 네. 그 와이프에게 정말 엄청난 양의 엽서를 남겼죠. 저 좀 무섭더라고요. 너무 엽서를 많이 썼어요. 너무 사랑했어. 너무 많이 써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편지 답장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자꾸 드니까 좀 네. 혹시나 저에게 쓰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자제해 주세요.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누구예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미술사 속 사랑꾼은 피카소입니다. 사실 사랑꾼이라고 하기에는 피카소는 네. 좀 나쁜 남자의 면모가 많이 보여요. 놀랍지도 않네요. 한둘이 아니라. 한둘이 아니라서 지금 한둘이 아니야.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보다 강력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얼른 들어봐야겠다. 네, 미술사 속의 어떤 대표적인 나쁜 남자 한 음. 명만 꼽으라면 저는 피카소를 꼽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정말 흡혈귀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쭉쭉 빨아먹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자양분 삼아서 이 사람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 실제로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작품 스타일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래요? 또 그게 우리가 지금 피카소의 대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힙 시대의 어떤 명작들로 네. 남아요. 근데 그게 어떤 여성이 뮤즈가 돼서 탄생한 작품인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원래 사랑을 하면 그렇게 예술적인 그 열정, 삶의 에너지가 막 이렇게 불타오르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신부님. 저는 이래서 자꾸 사랑거리고. 네, 이 작가님이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지만 네. 네, 피카소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꿈이라는 작품. 약 600m 앞 시속 9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그렸는데 네. 이 작품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모델이 되고 뮤즈가 됐던 사람이 마리 테레즈라는 여성이에요. 역시 피카소의 연인이었고 마리 테레즈를 주제로 한 그림을 여럿 남겼는데 네. 이 작품이 굉장히 인상 깊은 거는 이 마리 테레즈라는 여성을 만나기 전까지 피카소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네. 뾰족뾰족 찐 그림들을 주로 그려오거든요. 네. 근데 마리를 만나면서 둥근 곡선으로 바뀌게 돼요. 이 여성이 스타일이. 약간 좀 둥글둥글했나요? 네, 굉장히 이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특히 이제 마리 테레즈의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면 풍만하고 부드럽고 이런 육체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피카소가 마리 테레즈의 건강한 아름다움, 젊음 이런 것들에 상당히 끌렸던 것 같은데 피카소를 만났던 당시에 마리 테레즈의 나이가 17살 미성년자였어요. 약 300m 앞 시속 5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 나가고 뵙고 싶어요? 싶으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인 올가와 혼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마리를 보고 나서 이 피카소가 먼저 다가가서 너를 그리고 싶다. 이런 아주 그 작업 멘트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리가 또 여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 이후 이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둘 사이에 딸도 태어나게 돼요. 아니 뭐예요? 근데 사진 찾아보니까 되게 피카소? 좀 여리여리하게 생기셨는데. 마리 테레즈요? 굉장히 건강한 육체미가 있지 않아요? 팔뚝은 조금 두꺼우시네요. 그 사진이 지금 네. 신부님이 찾아보신 사진이 그나마 좀 그 여리여리하게 나온 사진이고 다른 사진들을 많이 봐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진 않네. 네, 스포츠를 좋아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수영장이나 뭐 수영을 즐기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건강해요. 액티브한 그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피카소는 찾았어요. 찾았어. 비키니 입고 있네. 네, 굉장히 건강하죠. 건강해. 오. 아니 근데 이때 이제 마리 테레즈가 되게 어렸고 네. 피카소는 나이가 꽤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네. 이 10대 이 여자아이가 왜 이 나이 많은 아저씨한테 빠졌어요? 피카소는 막 그렇게 외모가 훌륭하진 않아. 슬디 외모 지상주의인가요?
그런 한 분야에서 되게 뛰어난 그치, 사람, 뭔가 일가를 이룬 사람이 그런 멋있. 약 600m 앞 시속 9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아니, 이벤트인데? 너와 함께. 그림인데 왜? 예술을 영상을 하자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그냥 이렇게 보기 매질. 우는 거 아니죠? 부러워서 우는 거 아니시죠 지금? 아 저는 그 멘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슬프셨구나. 슬프네요. 근데 왜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마리테레즈랑만 많이 났던 게 아니라 이 이후에도 피카소는 네. 막 40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랑 또 많이 사귀고 이래요. 근데 왜 이렇게 젊은 여성들이 피카소에게 넘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야망이나 환상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피카소에게서 또 본 건 아닐까. 나보다 먼저 앞서서 뭔가를 이룬 사람. 이런 차원의 것들이 좀 있었을 것도 같아요. 뭐 그렇게 이해해봐야죠. 그러니까 이미 아내가 있던 상태에서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자유로우신 분이네요. 누가요? 피카소?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또 미술사 속 연인들인데 네. 연인이라기엔 또 너무 그렇네요. 적절한 관계네 얘네가. 그렇죠. 이 저 꿈이라는 작품에 얽힌 미술사 속에 얽힌 이제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어요. 한때 저 작품을 소유했었던 사람이 스티브 윈이라는 지금 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제국을 일궜던 카지노의 네. 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스티브 윈은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은 카지노를 소유한. 약 600m 앞 시속 90km 단속 구간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스티브 윈이 아버지가 도박으로 돈을 잃는 걸 많이 보면서 자랐대요. 네. 그래서 이게 돈벌이가 된다는 거를 역으로 이 사람은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미술 작품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명작들을 막 사모으고 이 명작들을 카지노에 막 걸어놔요. 막 이 카지노라는 공간 자체가 뮤지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조금 더 이런 명작들이 걸려 있으면 좀 이미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효과들을 노린 건데 실제로 뭐 루벤스, 세잔, 반고흐, 피카소 뭐 이런 작품들을 막 삽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 사람이 피카소의 꿈을 사서 같은 제목의 쇼를 만들기도 하고 마케팅에 여러모로 활용을 하다가 네. 누가 이거를 사고 싶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팔기로 해요. 네. 작품을 떠나보내기 전에 지인들이랑 마지막 파티를 여는 자리였는데 이 스티브 윈이 신나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다가 자기 팔꿈치로 이 꿈에 구멍을 내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엄지손가락 크기의 구멍이 났고 네. 나도 큰 돈을 들여서 어쨌든 이 구멍을 말끔하게 복원을 하죠. 복원이 됐어요. 네, 복원이 돼서 오케이. 약 600m 앞 시속 90km 단속 구간입니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상당히 좋아서 사실은 말끔하게 복원이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상대한 금액보다 좀 비교적 저렴한 값에 이제 내일 이제 팔기도 하죠. 이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리테레즈는 피카소랑 어떻게 100년회로 한 거예요? 아니 못하죠. 아니 100년회를 했으면 이 피카소 평균 시속 9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셋또딴 여자에게 마음 뺏겼겠죠. 맞습니다. 네. 실컷 잘 위대한 작품 하나 만드시라. 작업 멘트잖아 이거 완전. 네, 그 멘트를 이제 반복하죠. 그래서 실컷 잘 만나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되고 이 헤어짐의 원인 역시 또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죠. 누구예요 이번에? 도라마르라는 여성인데 네. 이 마리테레즈와는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마리테레즈는 굉장히 좀 의존적이고 네. 뭐 젊고 뭐 이런 여성, 직업도 좀 약해 보이고 이제 이런 네. 여성이었고 독립적이지 못했고, 근데 도라마르라는 여성은 그때 당시 이미 피카소를 만날 당시에 인정받는 사진 작가였고 사회 운동가이기도 했었고 되게 똑부러지게 생겼네요. 맞습니다. 예, 이제 지적으로 생겼죠. 얼굴도. 그래요. 저 자세한 이야기는 음악 하나 좀 그래요.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 나누죠. 네. 신청곡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아, 오늘의 신청곡은 공이로비의 세월의 흔적 탐구. 네,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세월의 흔적 탐구를.
그리고 너무 좀 뭔가 좀 네. 옛날 감성 아련한. 마음이 아릿해져 노래를 듣는데. 정말 다 기억해달라고. 네.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다시 또 만나. 너무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니 근데 아름다운 아지트 이세라 진여가 대학과 함께하고 있는데 1809님이 저 편지 쓰고 싶어요. 아까 작가님이 네. 편지 저한테 편지 쓰지 마시는 거였는데 그랬더니 쓰고 싶으세요? 네. 그리고 잘 9193님이 약 600m 앞 평균 시속 9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집에 김치 없는데 김치 좀 주세요. 김치를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갓김치 선물이 난 또 우리 작가님한테 김치 담가달라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건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1763님 이세라 작가님 안녕하세요. 방송 너무 흥미진진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0660님은 내용도 재밌는데 세 분 티키타카에 숨죽여 웃어요. 개그 코드가 저 취향인데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아재 개그인 좋아하시나봐요. 이 개그콕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비슷하신가 보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근데 말이야님은 이세라 작가님이 아니고 공주님 아니신가요? 인형슬기와 공주세라. 약간 요술의 공주 세리 저 오늘 제일 크게 웃은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웃긴 얘기인가요? 공주세라 이거 읽으면서 구절절 많은 두 사람이 표정이 되게 만족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내가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그냥 뭔가 흡족해요. 예. 정신 차리셔야 되겠어. 흡족하면서도 타당하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많네요. 아니스님께서는 세라님 코너 들으면서 아이들 어릴 때 구입한 두껍지 않은 피카소 책 꺼내서 읽고 있어요라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피카소. 근데 이 책에도 아이들 어릴 때 구입한 건데 이 책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하네요. 들어있으면 안 되죠. 아 근데 들어있으면 사실은 안 저는 되죠. 오늘 들어서 피카소의 이제 여성편력. 들어서 사실 피카소가 그렇게 바람을 많이 폈구나를 알았지. 네. 그 전에는 그냥 위대한 작가로 그렇죠. 네. 맞아요. 뭔가 신선한 새로운 시도를 한 뭔가 어. 현대 미술의 거장 이런 느낌. 그래서 그쵸. 사실은 모든 예술가들이 어떤 그 예술가적인 어떤 그런 어떤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에서 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랑을 뜨겁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사랑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아니 못했죠. 뜨겁게 사랑을 해도 브람스처럼 한 여자를 40년 동안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두 분은 또 음악을 좋아하시잖아요. 브람스가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음악 사이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남의 부인을 왜 40년 동안 사랑해? 죽었잖아요. 사별은 어쩔 수 없어요. 사별한 이후에. 네. 사별한 이후부터가 좋아한 게 아니라 처음 봤을 때부터 눈에 좋아요. 빠져가지고. 아니 근데 그렇다고 아니, 해서 살아있을 때 티를 낸 건 아니죠. 슈만의 부인이 클라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슈만하고 내 제자가 이제 브람스. 브람스인데 브람스가 훨씬 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몇 살 연상이죠? 한 20살 연상인가? 20살 정도. 20살 연상인데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거예요. 네. 좋을 수도 있지. 어머, 아니, 좀 위로가 되네요. 근데 20살 연하와의 사랑도 가능하다. 장난이에요. 전 지금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위로가 근데 브람스 공감하지 말지. 브람스도 또 브람스를 짝사랑하는 여자도 있었어. 근데 그 여자의 사랑은 또 거절해요. 아니 사랑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나는 여자는 유부녀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사별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어쩌지 않아. 티를 안 냈잖아. 자기 마음 한 구석에서만 사랑하고. 편지 썼어요. 편지 썼어요. 편지는 쓸 수 있지. 편지 썼어. 그 편지 내용이 고백이에요? 고백. 사랑 고백할 수 있지.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했다. 저기 지금 피카소를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지금 브람스를 욕해요. 그래서 그 받아주나요? 아니 클라는 받아주지 않아. 받아주지 않아. 끝까지 이제 끝까지. 짝사랑 받은 편지가 받아줬어야지 좀 더 흥미로울 뻔했네요. 피카소 얘기나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도라마르는 어떻게 되세요? 도라마르와도 결국은 이제 또 네. 다른 여성이 나타나면서 끝나게 되는데, 근데 안 끝났어요, 아직도. 네. 근데 이 도라마르도 역시 네. 피카소의 명작 탄생에 많은 역할을 해요. 많은 기여를 해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르니카라는 피카소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입구 게르니카가 영업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학사를 그린 작품인데 이거를 그리게끔 피카소에게 영감을 줬던 사람이 또 도라마르이기도 해요. 도라마르는 피카소를 만나기 전부터도 원래 사회운동 뭐 이런 것들에 네. 관심이 굉장히
전쟁이나 학살이나 이런 사회적인 주제를 한번 담아봐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계기가 돼서 탄생한 작품이 이 게르니카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감을 많이 준 거죠. 스페인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로 피카소가 좀 눈길을 돌리게끔 도라마르가 이 촉매제 역할을 좀 한 거죠. 근데 독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 내전 그때. 네, 프랑코 이 사람이 이제 있었을 맞아요. 때, 네. 그래서 이 프랑코 무덤이 LS 코레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저도 한번 예전에 여행 갔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그 성당인데 성당 안에 이제 무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른 이 피카소의 원래 부인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네. 아, 지금 부인은 계속 있는 상태예요. 아, 올가라는 부인은 계속 있어요. 올가 부인은 계속 있는데 올가는 피카소를 놔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그 여성들 사이에서 자식도 낳았지만 피카소가 제대로 결혼을 한 거는 첫 번째 부인 올가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망 당시에 함께 살았던 자클린이라는 여성 둘뿐이에요. 근데 이 올가한테는 참 미안한 일이지만 네네. 이렇게 여러 여성을 만나고 피카소가 우리한테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겨줘서 마지막에 생각이 그 올가라서 올가가 있구나. 아, 저 그 발언을 하려다가 저 다음 주에 나오고 싶어서요. 아니 결혼은 확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올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나 진짜. 네. 이 도라마르가 원래 사진작가였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의 작품을 활발하게 제작을 했던 사람인데 네. 피카소를 만나면서부터는 이 시기에는 또 피카소를 찍는데 좀 집중. 네. 그래서 이 게르니카를 만들면 워낙 대작, 사이즈도 워낙 크고 했으니까 이 피카소가 게르니카를 작업할 당시의 과정들, 스튜디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다 남겨. 근데 점점 그림이 점점 계속 가면 추사 가면 이 피카소가 추상과 구상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게르니카라는 작품은 추상의 분위기 느낌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구상을 토대로 하고 있죠. 근데 약간 도라마르가 피카소 사진을 막 찍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피카소도 도라마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있습니다. 역시 또 이 그 어떤 자기가 사는 연인의 얼굴을 캔버스에 담는 걸 즐겨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라마르를 주제로 한 작품도 있는데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앞에서 우리가 마리테레즈를 모델로 했던 꿈이라는 작품과 정말 분명히 사뭇해요. 곡선의 어떤 부드러운 느낌이었던 이 꿈이라는 이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은 뾰족뾰족 날카롭게 피카소의 설명에 의하면 나에게 도라는 언제나 우는 여자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뭐 신경질적이고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도라마르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했죠. 그쵸. 도라마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피카소 안에 있는 피카소를 그렸을 뿐이지 네. 그 우는 여인의 진짜 내 모습은 담겨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진실이 어쨌든 도라마르를 그린 이 우는 여인 역시 피카소의 명작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씁쓸한가요? 씁쓸한데 네. 도라마르가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마지막 연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성이지만 제가 슬디의 속이 좀 시원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피카소를 찾던 유일한 여인 이야기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전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플랜터스의 위대한 미선자 그레이트 플랜터스 듣고 올게요. 프리텐더. My need is such, I pretend
드디어 마지막 연인이 네, 마지막 여인. 네, 그 피카소를 찾던 유일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와즈 질로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질로는 피카소가 도라마르와 함께 살고 있었던 때 그때 만났던 여성인데 역시 피카소보다 40살 정도가 좀 어렸고 네. 40살이 어렸다. 네, 피카소 노년의 사진을 보니까 머리가 없으시네요. 네 없어요 지금.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아니 사랑을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리고 쥐어 뜯긴 거 아닌가요? 헤어질 때 막 머리 뜯겨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피카소. 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우리의 개그 코드 만든 분이 계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사람을 하면 안 돼요. 아무나 막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네. 분명히 뺏기는 것도 탈이 있는 나죠. 거죠. 있겠죠. 있겠죠. 네, 프랑스와 주지로. 네, 이 사람은 피카소랑 10년 정도 같이 살면서 아들과 딸 각각 한 명씩을 낳기도 아,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피카소의 정말 이 끊임없는 바람기에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버려요. 네. 근데 이때 정말 피카소가 아주 치졸하게 오만 협박을 당합니다. 아 그래요? 너무 안 돌아오면은 처음에 막 회유를 주인이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먼저 떠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요. 진정한 바람. 막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하는데 진로가 꿈쩍도 안 해요. 네. 그러다가 피카소를 떠난 지 한 10년 정도 되던 해에 피카소와 함께한 삶이라는 책을 출판을 해버려요. 근데 이 어떤 책 내용이 아주 너무나 사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피카소의 아주 치졸한 인간적인 면들 뭐 이런 사적인 일화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첫 해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피카소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법적으로 뭐 판매 금지 신청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보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자가 진로가 되고 현재 진로는 원래 이 사람 법학과 미술을 전공했던 아주 엘리트 여성이었거든요. 네, 진로가 지금 작년이 100세가 됐대요. 올해 이제 100. 아주 살아계세요. 네,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사는 중이고 뉴욕에 있는 모마 현대미술관, 워싱턴 여성박물관, 또 파리 폼피두 이런 세계 유수의 미술관 컬렉션에 소장이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프랑스 정부가 이 수여하는 어떤 최고의 예술상이라고 알려진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피카소를 스쳐간 여성들의 삶이 정말 거의 다 불행했거든요. 마지막 부인이었던 자클린이나 아까 말했던 마리 테레즈 같은 경우는 둘 다 피카소 사후에 자살을 해요. 아이고. 피카소를 내가 돌봐줘야 된다 저승에서라도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뭐 도라마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했지만 막 정신병을 앓고 피카소가 가스라이팅의 귀재네요. 약간 유혹자이자 가스라이팅의 귀재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 감안하면 여자는 아니잖아요. 진로는 유일하게 어떤 그런 피카소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렇죠. 아직 살아계시죠. 아직도 살아계시죠.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강하신 분이네. 네, 맞습니다. 미술사 속의 또 연인들 이 피카소 얘기 이제 그만하고 아, 네. 너무 남봉꾼 같은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는 연인이 있나요? 네, 제가 좀 마지막 훈훈하게 장식하고자 우리 한국 네, 근현대 미술사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네. 김한기 작가 이야기를 해드려요. 네, 이 김한기 작가와 부인 김양한 여사와의 사랑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데 김양한 여사의 본명은 변동님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화여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굉장한 신여성이기도 했고 네, 근데 이 변동님 여사가 김한기 당시 작가는 그 이혼을 했었고 네. 자식이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둘이 사랑에 빠져서 이제 이러니까 변동님 여사의 집에서 너무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변동님 여사가 나는 이제 내 손으로 내 배로 나와야만 내 자식인가 난 사랑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면서 가족과 연을 끊고 김한기 작가와 함께 이제 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청혼을 하면서 변동님 여사가 성을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주라라고 해서 성을 일단 김으로 바꾸고요. 이 옛날에 김한기 작가가 아호로 어릴 때 썼던 이름이에요. 이 향안이라는 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주라라는 게 그런 뜻인데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주면 평생을 당신을 위해 살겠다라는 말로 청혼을 하고 실제 너무 그 사랑하셨네. 약속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청혼한 거예요? 맞아요. 오, 네. 뭐 세상에. 김한기 작가는 당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먼저 청혼을 못했대요. 음. 실제 그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김한기 작가 사후에 그 김한기 작가의 이름으로 된 그 미술관을 세우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예,
굉장히 로맨틱하면서도 멋진 그런 러브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죠. 오. 대단하네요. 근데 이 김양한 여사도 사실 재혼이잖아요. 네. 아 그래요? 이 엄밀히 말하면 사별을 한 건데 어. 우리가 잘 아는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상시. 네. 네. 이상의 와이프였어요. 와이프였죠. 아, 네. 정말? 네.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 지금 김양한 여사도 엄청난 매력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양한 여사를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이상과 기완기 두 천재의 아내였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근데 또 그렇게 금슬이 좋았으면 남편이 먼저 떠나고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또 김한기 작가의 죽음이 뭔가 이렇게 너무 급작스러운 게 좀 있었어요. 그림에 몰두하느라고 이 사람이 목 디스크가 오게 되고 네. 수술을 받기로 해요. 근데 수술 중에 갑자기 뇌출혈이 아이고. 일어나면서 갑자기 사실은 사망을 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나이가 너무 젊었어요. 60이. 그래서 김양한 여사는 이 죽음 이후에 너무 힘들어했고 이때 당시 쓴 일기를 보면 인생이 모두 거짓말 같다. 뭐 이런 일기를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둘 사이의 추억의 장소만 떠돌면서 너무 방황을 하시다가 나중에 남편 작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환기미술관이 또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약 7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피카소 얘기하면서 프랑스 아지 진로 얘기했잖아요. 네. 왜요? 069 하나님께서 네네. 진로는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서 살아가거든요. 약간 아니 우리 두 시간 스타일이시고 왜 우리 스타일로 지금 빵 터졌어. 근데 이거에 그렇게 빵 터진 신부님도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스스로 이런 거 자신의 좋아해요. 진로를 선택했잖아요. 진로는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했대. 웃겨 죽겠네 진짜. 정말. 아 근데 김한기 작가도 최근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뭐 듣다가 되게 엄청 고가로 작품을 아, 점 찍는 네.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분이시죠. 전면 점화. 네. 캔버스 전면을 이렇게 점화를 찍어서 이제 완성한 그런 추상화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그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분의 전면 점화 두 폭이 130억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 미술사를 새로 썼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게 지금까지 해외 미술 시장에서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이 100억이 넘게 팔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미술사를 새로 썼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게 그때 당시에 평균 시속 10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기관이 사거나 외국인이 샀으면 이게 결국은 외국으로 반출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낙찰이 되고 나 이게 2019년도에 아마 낙찰이 됐을 텐데 낙찰되고 3년 만에 누가 샀는지가 밝혀졌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네, 글로벌 세아의 회장이 샀던 거고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낙찰을 받고 나서 한 3년 정도 뒤에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전시에서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중에게. 네, 맞습니다. 우주라는 작품이에요. 맞아 우주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색감이 좋았는데. 아, 너무 아름답고. 네, 맞아요. 네. 되게 정성이 담긴 것 같은 그림이었는데 자 이번 주 추천 전시 빨리 네. 소개해 주시고 이제 인사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 전시는 에브리데이 몬데이라는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김희수 작가의 개인전입니다. 김희수 작가는 MZ세대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요즘 이제 컬렉터들에게 참 핫한 그런 작가인데 인간 내면에 있는 불안이나 일상의 불안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지금 개인전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뭐 한쪽 눈을 감은 채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두 눈을 다 감고 있는 사람 머리 위에 돌덩어리를 얹고 약간 있는 만화 사람 같은데요? 약간 그런 화풍이 있어요. 네, 그런 어떤 도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김희수 작가의 개인전 에브리데이 몬데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김현우의 연인 준비했거든요. 너무 갑자기 정리해서 그래요? 아니 너무 곡이 또 되게 피카소는 참 많은 연인을 만났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김현우의 연인 띄우면서 저희도 네.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련 작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같이 인사드리죠. 네, 네. 오늘도 은총과 축복 가득하세요.
처음을 기억합니다. 처음 학교에 갔던 날, 처음 사랑을 만나던 때, 처음 월급을 받았던 날, 처음 내 아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하지만 기억할 수 없는 처음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나와의 이별, 장례. 가톨릭 전통 안에 세워진 평화상조가 당신은 기억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기억될 당신의 마지막 처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1774 1588-1774로 전화 주시면 지역과 종교에 상관없이 가입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가톨릭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평화상조가 늘 여러분의 마지막 처음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버스에서 차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식당에서 집에서 여기저기서 들리는 라라라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주님 나보고 계시죠.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제21회 CPBC 창작성가제 대상곡인 주하리랑의 작은 가지의 고백기도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시는 주님, 나 잠잠히 주의 뜻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모든 순간에 감사가 넘치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요 우리 함께. 전하는 기쁨 가지는 행복. 평화방송. 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도의 오솔길.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우리 수녀원에는 협력자회가 있는데요. 매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강과 피정을 하고, 저희들이 본당에 선교를 가게 될 때 도서 선교요, 복음 선포의 협력자로 함께 해주신답니다. 대개 연세가 있으신 자매님들이 오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이야기예요. 부인이 수녀원 협력자 모임에 가는 것을 아신 형제님이 어느 날 아들들에게 그랬대요. 얘들아, 너희 엄마가 수녀원에 들어가서 이제 나는 엄마를 함부로 만지지도 못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푸념하듯 이 말을 하시는 형제님에게 아들들이 그랬대요. 그럼 아버지도 수녀원에 함께 가시면 되겠네요 라고요.
정말 재미난 가족이죠. 한 달에 한 번 수녀원 모임에 가는 것만으로도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 형제님은 무의식 중에 아신 것 같아요.